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파괴까지 해주는 마스크가 개발됐다. 국내 벤처기업인 메디파이버가 새로 출시한 살균 마스크다. 최근 메디파이버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기능을 갖춘 마스크 바이러스 버스터 분리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분리마스크는 섬유의 구리이온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이온은 밀양동작용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등 RNA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밀양동작용이란 밀양의 금속이온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이다.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순,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밀양동작용 현상이 발생한다. 세탁 등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링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고 업체는 설명한다. 메디파이버는 또 분리마스크처럼 구리이온을 섬유에 결합한 고분자 섬유 CAZ를 살균 장갑, 의료용 가운, 방역복 등에도 쓰고 있다. 메디파이버 관계자는 분리마스크는 나노멤브레인 필터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CAZ 섬유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이중 구조로 접촉된 바이러스는 1분 내 99.8%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분리마스크는 오염된 마스크를 만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메디파이버는 마스크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봤고 개발에 착수했다. 아직은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 생산하는 시스템이라 양산이 본격화되진 않았다. 하지만 벌써 세계 각국에서는 분리마스크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라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고 작은 도시에서 아예 모든 주민이 블루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원단의 생산 체제를 확대, 다음 달 초부터 본격 분리마스크를 양산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닿으면 곧바로 박멸 자체 살균 슈퍼마스크 나왔다. 마스크 자체가 살균 기능을 가져야만 온전히 마스크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즉시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담은 살균 마스크를 개발하게 됐다. 지난 주말 기자와 만난 우중구 메디파이버 대표는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은 채로 살아서 증식할 수 있다며 외부에서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이처럼 마스크 표면이 바로 바이러스의 온상인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몇 번은 만지게 돼 있다며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전문가마다 마스크 착용 권유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묻어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 대표가 마스크에 집어넣은 건 굴이었다. 우 대표는 구리이온이 들어간 마스크에 바이러스를 접촉시켜보니 진짜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다며 국내 유일의 바이러스 국가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병원성 H1N1 바이러스가 5분 이내에 99.9% 불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디파이버가 마스크 재료로 자체 개발해 생산 중인 구리이온 결합 고분자 섬유 CAZ는 분자 구조상 구리이온을 섬유 표면에 이온 결합한 섬유 재료다. CAZ 원단은 그 자체에 구리이온이 흡착돼 있어 세탁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다.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 대표는 우리가 만든 살균 마스크는 안전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원단 자체의 필터 기능도 KF80 수준은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섬유 제품 국제공인 시험
검사 연구기관인 KOTITI로부터 CAZ 원단의 인체 몸해성도 확인받았다. 우 대표는 이처럼 구리가 들어가 자체 살균 기능을 가진 마스크 제작에 성공한 뒤 블루 마스크로 명명했다. 원단에 흡착시킨 살균 기능을 가진 구리온의 색깔이 옅은 파란색이기 때문이다. 구리온의 살균 효과는 학계에서 이미 입증됐다. 밀양동장용으로 알려진 효과에 의해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온이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파괴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RNA를 분해해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한다. 밀양동장용이란 밀양의 금속이온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이다.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순,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밀양동장용 현상이 발생한다. 이 중 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구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마스크 수출이 금지돼 있는 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산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블루 마스크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 대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라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고 작은 도시에서 아예 모든 주민이 블루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 중이다. 우 대표는 현재 마스크 기준 월 200만 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 원단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를 통해 5월 초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텍 연구원이 국내 스타트업 패브릭 타임과 함께 병원 방호복에 쓰이는 직물 원단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이어 방호복 소재도 국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원단 수출은 미국 뉴욕주 병원복 제작업체에서 국내 원단 판매 플랫폼 운영사인 패브릭 타임 측에서 급히 원단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패브릭 타임은 동대문 원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온라인 플랫폼 스와치온을 통해 해외 패션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2017년생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 미주와 유럽 등 58개국 해외 패션 디자이너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다이텍 연구원을 통해 폴리에스터 소재의 보호 코팅 가공을 더한 대체 소재를 개발, 계약에서 납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속도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이텍 측은 일찍이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관리에 투자해온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침투성 보호 코팅 원단으로 레벨 4 테스트를 통과해 음압병동용 방호복 소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대체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이텍은 지난 2013년 섬유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을 통해 소재 정보 은행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소재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체 소재의 결과물 성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이텍 관계자는 이 덕분에 국내 섬유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체 소재 샘플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고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이텍은 50만 야드 상당의 이번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2차 물량 납품 계약도 진행 중인데 1차보다 물량이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소재는 대구 지역 제직업체와 염색가공업체 각 한 곳을 통해 생산 중인 가운데 향후 주문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이텍은 국내 기업 공동 생산 납품도 검토 중이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방호복 대체 소재를 찾아내 국내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브릭 타임의 스와치온 플랫폼으로 비대면 수출이 가능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두현 가이텍 기획본부장은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납품된 것에 병원복 원단도 해외에서 먼저 한국에 요청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방호복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의료용품 소재에 대한 추가 개발도 기업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사이타마 현내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후 자택에서 숨졌다.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 중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할 곳이 없었다. 결국 자택에서 대기하다 증상이 악화돼 21일 사망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를 23일 알렸다. 현지 보건소는 병상이 없어 그를 거둘 수 없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정도만 매일 할 뿐이었다. 남성은 사망 전날 보건소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증상의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이타마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보를 파악했으며 급변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사망일인 21일에는 입원시킬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자택 대기하다 숨진 남성의 사례는 일본 내 병상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인 사이마타현에선 병상이 부족해 21일까지 감염이 확인된 686명 중 절반 이상인 349명이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통계로 코로나19 감염자 중 자택 대기자나 병원 박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택 대기 중인 사람은 몇 명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현 시점에선 파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파악해간다고 들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 중 병원 박사망자 수는 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마스크나 코로나 검사 키트를 요청한 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규 환자 수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해외 입국자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로 국내 지역 감염에 의한 신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 감염 환자가 0명 발생한 것은 2월 18일 이후 72일 만에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1만 76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수로 2월 18일에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적은 수다. 신규 환자 수는 이달 18일 10명대로 줄어든 이후 1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47명이 됐다.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인 치명률은 전날과 같은 2.29%를 유지했다. 남성의 치명률이 2.99%로 여성의 1.82%보다 1%p 이상 높았다. 특히 이날은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2주가 넘어가는 날로 선거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66.2%가 참여한 전국 선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는 뜻이다. 1만 명이 넘던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한 상태에서도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다. 대호 중대본 방역총괄과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재등장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권력 변화를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신병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 정보와 대비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말 3주 가까운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을 재개했지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를 북한 지도부의 안정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떠한 북한 권력 구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면밀한 관찰과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 당국과 직접 접촉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지도자의 공개 활동만으로 건재 여부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소장은 김 위원장이 병적 비만 상태로 줄담배를 피우며 숨을 헐떡이며 걷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재등장만으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의혹이 여전한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부재 상황을 가정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to do on it. We're going to continue to focus on it.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급 정보 라인과 급변 사태를 대비한 구체적 비상 계획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상황은 미국과 한국, 일본 당국과 군의 더욱 체계적인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북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 개발과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정권 최고위층의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이해해 실제 급변 사태 시 상황 파악과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연합훈련 연기와 관련해 지금 준비 태세는 좋은 상태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이란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을 통해 자신은 매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는다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전력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등이 유예됐지만 중대규모 단위의 훈련은 지속하면서 실전 상황에 대비한 능력은 계속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함정 등 역외 전력 자산과 훈련 연계를 통하면서 이 같은 준비태세 능력을 보완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eeing low impact, but over time it could accumulate, particularly as we look at how we train with our friends and allies. 에스퍼 장관은 다만 한반도에서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최근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이란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북한과 이란은 기존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n other places, we see them standing down, if you will, because they are affected by COVID-19 as well. It's not being reported as much. They are not reporting it as much, but we know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it. 특히 해당국과 군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전선 지휘관들에게 기민함을 유지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란 등을 증가하는 실제적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들 네 나라를 불안정한 국가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무기시험 등 새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영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있을 위협들은 실제적인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 동안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